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프린트 받으셨죠? 예, 이제 보시면은, 이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기출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프린트의 별표를 한번 쳐볼게요. 일단은 3번에다가 별표를 쳐보세요. 3번. 자, 우리 시장론을 이제 가는데, 3번을 보시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특성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은 다르죠, 그죠? 근데 시장의 특성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고 별표는 하나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4번을 보시면은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죠. 요거는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으세요. 3개, 3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효율적 시장에서는 시험 문제가 거의 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또 할당 효율적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효율적 시장만 냈고 할당은 이제 제가 그 교재로 같이 들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 문제가 계산 문제가 있죠, 그죠? 이게 빨리 푸는 방법이 왜 제가 차 안에서 땡기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차이를 갖고 이제 해서 좀 야매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 5번 문제가 이제 작년에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빨리 푸는 방법을 제가 이따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 보시면은 6번에 주택시장 여가 현상이라는 게 있나요? 이것도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세요. 여가 현상. 그러니까 여가 과정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떻습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요번에 모의고사 나온 게 7, 8번을 묶어보세요. 7, 8번을 묶어보시면 지대이론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가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가 뜹니다. 지대이론에서. 그래서 이제 요 7번하고 8번을 일단 해드리면서 같이 연관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9번을 보시면은 요것도 이제 별표가 한 요거 3개짜리입니다. 3개짜리. 그 다음에 9번에 도시공간 구조라는 게 있나요? 요것도 뜰 가능성이 높아요. 도시공간 구조. 요번에도 그 버제스의 동시모니를 떴죠. 그죠? 그래서 도시공간 구조도 거의 시험 문제 요즘은 배정을 해요. 여기도 하나가 이제 별표 3개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번하고 11번을 묶어보세요. 10번하고 11번을 묶으시면은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개로서 제가 이제 빨리 푸는 방법은 인구의 그냥이요 비례해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근데 요번에 시험 문제가 허프가 나오는데 레일리로 풀어도 맞춰요. 그죠? 맞추는데 일단 레일리 이론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빨리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LQ라는 게 있죠. 그죠? LQ. 그래서 LQ는 이제 요 시작문에는 없지만은 입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 두 문제가 이제 요것도 각각 별표를 하나씩 치면은 우리가 각각 시험 문제 배정이 매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주 출제되는 그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보다는 컨버스라는 애를 찍었죠. 그죠?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약집으로 가셔서 60페이지로 가셔서 60페이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합니다. 60페이지 피셨어요? 자, 갑니다. 60페이지 피시면은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이에요, 불완전이에요? 불완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분류는 불완전으로 분류하지만 완전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자체는 완전이다, 불완전이다, 불완전입니다. 완전과의 차이점이죠, 그죠? 그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이에요, 이론이에요, 이론. 그래서 완벽한 시장은 없죠. 그래서 이제 완전 경쟁과 불완전의 차이점이에요, 불완전 경쟁. 그럼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으로 분류한다, 불완전으로 분류한다. 불완전 시장으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았던 게 완전 경쟁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인데 자 어떻습니까? 우리 부동산은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 요게 나왔었거든요. 그죠? 유효수가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기 때문에 수요자도 소수고 공급도 어떻게 돼요? 부정성에 의해서 공급이 한정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수다 이렇게 잡으시고 완전 경쟁은 물건이 그냥요 다 동질해요. 동질한데 우리가 개별성 때문에 동질하다, 비동질이다, 비동질성이에요. 그럼 비동질성이라는 자체는 개별성 때문에 그렇죠. 누수성 때문에 그렇다, 개별성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고가기 때문에 부동산은 쌉니까, 비쌉니까? 고가기 때문에 시장 진입을 쉽게 해요, 어렵게 해요? 근데 완전 경쟁은 시장 진출입이 쉽죠.
그래서 얘는 시장에 진입과 태거가 가능합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게 가능한데 자유로운데, 완전 경쟁은 시장에 진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해져요, 불완전해져요? 불완전하고. 자, 당연히 완전 경쟁은 그냥요, 정보가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완전한 정보다 보니까 정보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만 우리가 완전합니까, 우리는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 비용이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요. 완전 경쟁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초과를 누릴 수는 없죠. 근데 우리는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무수한 정보로 초과를 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불안전하기 때문에 다수다, 소수다, 동질이다, 비동질이다. 무슨성 때문에 그래요? 개별성. 시장 진입이 쉽다, 어렵다. 불안전하게 만들고, 완전한 정보다, 불안전한 정보다. 그럼 정보 비용이 존재하네요, 존재해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파트는 그렇게 뭐 깊게 보진 마세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60페이지 가시면은 이 저자가 해두신 그 파란 색깔이 있죠, 그죠? 그럼 시장이 완전은 다수인데 우리 부동산은 고가기 때문에 다수예요, 소수예요? 유효수와 유용업자가 제한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완전 경쟁은 동질하는데 우리는 일물일가가 안 되니까 동질해요, 비동질해요? 그 다음에 완전 경쟁은 어떻습니까? 시장에 진출입이 가능해서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이 없죠. 근데 부동산 때문에 지역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보가 완전 경쟁은 그냥요, 정보가 완전해요. 근데 우리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그럼 걔네들은 정보 비용이 필요 없죠. 정상 이윤은 없지만 우리 무슨 이윤도 획득할 수 있어요. 초과 이윤도 획득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정보가 개입한다는 건 우리 부동산 시장이 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안 돼서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체크하셨습니까? 근데 여기는 가볍게 치고 밑에 가시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이라는 게 있나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이에요.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면 특성하고 기능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별표가 하나짜리인데,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본다면, 옆쪽에서 본 거를 가지고 응용을 해본다면, 자, 지역마다 같아요, 지역마다 달라요? 다르죠. 그럼 시장에 대한 것이 우리가 시장의 국지성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국지성은 그냥입니까,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그럼 지역성이 다 틀리겠죠. 그럼 요거는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무슨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 그러면 전국이 다 똑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하고 일산이 부동산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근데 모나르펜 1000원이라면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일산에서 만약에 초과공급이 되고 모나르펜이 여기가 초과 수요라면 그냥이야 이동이 가능해요. 가능하기 때문에 수급 조절이 돼요. 근데 부동산은 이동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지역별 편차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산도 그냥이요, 구마다 달라요. 여기가 무슨 구예요? 동구고, 동구도 그냥이야 동마다 틀려. 마두동이죠. 그럼 시장이 그냥 있어요,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럼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은 지역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전국 시장을 분석해야 돼요, 각각 부분 시장을 분석해야 돼요? 그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따가 시장이 세분화됐다, 부분 시장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건 개별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 때문이다, 이렇게 잡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완전입니까, 우리는 불완전합니까? 그럼 동질이에요, 비동질이에요? 비동질성이죠. 그럼 개별성 때문에 다 똑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러면 정보를 공개합니까, 비공개합니까? 비공개성이죠. 그럼 정보가 그냥요,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은밀하게, 그죠? 그럼 굉장히 그 거래가 공적이야, 사적이야? 맞죠? 그럼 정보 수집이 쉬워요, 어려워요?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개별성 때문에 다 틀리죠? 그럼 일몰일가 법칙이 성립돼야 안 돼요? 그 표준화돼 있다, 비표준화돼 있다. 비표준화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칠판 주계는 똑같기 때문에 본사에서 물건을 띄어다 팔 수 있어서 도매상, 소매상 있는데 토지의 도매상, 소매상 못 들어보셨죠? 그럼 우리 조직화돼 있다, 비조직화돼 있다. 그 집중 통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조직이 맞아요, 비조직이 맞아요? 비조직이 맞는데, 자, 지금은 요거 비동질성, 무슨성 때문이죠? 그럼 표준화에다가 그냥요, 비가 들어가야 돼요. 비공개,
비조직 들어가야 되죠.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부동산의 특성을 할 때 독점적이라는 단어 있었죠. 그럼 독점적이라는 자체는 비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빠집니다. 그죠? 그럼 독점은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만 하나만 딱 하면 되는데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에요. 그럼 수급 조절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동할 수가 없죠. 그럼 이동하기 안 되기 때문에 그냥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볼펜을 그냥 이게 움직일 수 있어. 남아도밀로 틀어 옮기면 되잖아. 토지를 트럭으로 옮겨? 장난하나? 그러면은 토지는 그냥이다 수급 조절이 어렵다.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게 저번 시간에 거미집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부동산은 단기에 신축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면 수요만 증가할 수 있죠. 그럼 수요만 증가하면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될까? 확 올라가 버려요. 맞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어디서 왜곡되는 거죠? 단기에 왜곡된다는 거죠. 그럼 가격이 왜곡된다는 것은 그냥야 가격이 심해서 각 폭등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장기에 가서는 그냥야 공급이 가능하죠. 맞아요? 그 공급을 늘리니까 그냥야 다시 가격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폭등하지는 않는 거죠. 그럼 가격이 왜곡되는 것은 어디서 왜곡된다? 단기에 왜곡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단비장탄이라는 거 아시죠? 그럼 단기는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 장기는요? 탄력적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비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이야 가팔러. 뭐 수요 공급 끝난 거 아니에요? 안 끝났어. 가팔러죠. 그러면 그냥이야 비타민을 먹어. 그럼 키가 커지죠, 그죠? 키가 나야 될 텐데. 나요? 그럼 키가 크니까 그냥이야 가격폭이 커요. 맞아요? 근데 탄력적일 때는 그냥 키가 작아져. 탄수화물 먹으면 옆으로 퍼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왜곡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어디서 가격이 왜곡되죠? 단기예요, 단기. 아시겠죠, 그죠? 여기 나옵니다. 장기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장기적 가격 왜곡, 단기적 왜곡이라는 걸 꼭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자고가 정량이라는 거 아시죠? 이제 재미없어서 그냥 자고가 정량의 스토리는 안 하고 특성이다, 기능이다?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다, 기능이에요. 무슨 정량? 자고가 정량.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각각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가 뭐예요? 자원 배분. 자, 우리가 요즘 오피스텔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 안 심해요? 심해요. 원룸 같은 거 심하죠, 그죠? 그럼 이게 막 금가고 막 그러면 그냥야 여기 임대를 안 돼요. 그럼 리모델링 해야 되지, 그지? 그럼 우리가 이 자원 배분이라는 건 더 많은 유닛 쪽에서 다 자원 배분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돈 놓고 돈 먹기. 이렇게 좀 조속하지만 그래서 자꾸 이제 어떻을까? 이윤이 있는 쪽으로 배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배분되다 보니까 공간이 또 배분될 수 있죠. 그래서 자원 공간 배분 다 똑같고 고가 뭐예요? 고환 기능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기능이다? 교환이에요, 교환. 부동산과 현금 교환할 수 있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 창조죠. 가격 창조 형성시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개업자가 중간에 조정을 하고, 자, 우리가 나가면 그냥요, 정보를 제공받아요. 받죠. 받고,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그냥입니까? 질이 높아집니까? 그러면 질이 조정될 수 있죠. 질이 조정되고, 만약에 자, 땅값이 비싸면 건물을 저층화시켜요, 고층화시켜요. 양이 늘어나서 도시가 성장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봐봐, 비공개성이라는 게 있었죠. 비공개성은 기능이었어요, 특성이었어요. 특성. 얘는 독특한 캐릭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여기 갖고 계시는 불펜하고 부동산이 달라. 그지? 캐릭터. 성격이 있다는 거야. 특징이. 응? 불펜은 그냥 움직일 수 있어. 부동산은 못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볼펜은 1,000원이라는 건 나만 알고 있어. 다 알아. 근데 토지는 다 똑같아, 틀려. 공개돼, 비공개돼? 그럼 이거는 기능이어요, 특성이에요. 특성이란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볼펜 지금 어떻게 시장 나가서 돈 주고 샀죠? 훔친 거야? 돈 주고 샀어? 그럼 그냥 현금과 교환을 했어.
부동산도 훔친 거야, 교환을 했어. 그 교환의 기능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비공개가 일로 쑥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자고가 비양이야, 자고가 정량이야, 정량이 되는 거죠. 자고가 궁량하면 돼?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이 저자분의 요약집도 또 중요하니까 일단 불러볼게요. 60페이지 가셔서 펜 들어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에 가시면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는 게 있나요? 이게 국제성은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래서 이따가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문제에서 국지화라는 게 나오면 부중성 찍어, 부동성 찍어. 부동성. 다 가르쳐 주니까 맞춰야 돼요. 정답은 아직 안 받으셨죠? 좀 받으면 큰일 나지. 미리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기억해 보시면은, 여기 있다 지금 똑같은 게 나와요. 그럼 지역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유사한 부동산이 밑줄 쳐봐. 이거 똑같이 나와 있다가. 유사한 부동산이라도 똑같은 삼성 레미안 아파트라도 지역마다 같아요, 달라요? 그럼 부분 시장별로 다르죠. 그런가요? 그러면 이거는 개별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 때문이지 개별성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이 분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저번 리온에 가시면은 모나미 불펜은 움직일 수 있죠. 근데 토지는 움직여 안 움직여요. 그럼 지역 시장별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서 어떻습니까?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상이한 통제와 규제를 받겠죠. 그런가요? 그럼 지역 환경이 다르고 부동산 가격도 다르죠? 균율적 가격이 형성되진 않죠. 맞나요? 이건 상식이야. 똑같아, 달라. 가격이 다르고. 수급 조절의 곤란성은 내가 하라는 것만 해. 디귿번 있어, 디귿번? 요것만 체크하고 다른 건 그냥 무시하고. 아까 장기적, 단기적. 장기에는 공급이 되죠. 단기에 가격이 왜곡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급 조절하는데 시간이 그냥요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거래 공개 비공개. 거래가 그냥이야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럼 거래가 그냥이야 굉장히 사적이야. 그럼 기억해 보시면 정보 탐색 비용이 수반되겠죠.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디귿번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해 주시고, 여러 가지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실거래 가격 신고 제도나 이건 참고하시고, 표준화되어 있어요, 비표준화되어 있어요. 무슨성 때문에? 개별성. 그럼 니은에 보시면 일몰일가가 안 되죠. 찾았습니까? 근데 디귿번에다 배표쳐 보세요. 개별적 상품은 독점적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개별 시장에 대한 독점은 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B가 들어가면 되나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B는 3B인데 정확하게 이 B가 어디 들어가는지 아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랜덤으로 갑니다. 표준화, 비표준화, 조직, 비조직, 독점, 비독점. 그때그때 달라요. 틀렸어. 이건 그냥이야 B가 빠져요. 아시겠습니까? 요 세 가지 B하고 이거 B를 준비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독점에는 뭐가 빠진다? B가 빠진다는 거 보시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조직화되어 있어요, 비조직화되어 있어요. 그럼 유통조직이 존재하지 않아서 집중통제가 제한되어 있죠. 그 다음에 법적 제한이 적어요, 과다해요. 요새 규제가 심하죠. 그래서 시장이 왜곡되고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매매 기간의 장기성은 이 매매라는 건 따라서 살매, 팔매, 매가 살매와 팔매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는 데는 비싸죠. 그러면 구매 기간에 대한 그 구매장을 추적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려, 오래 걸려.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자, 우리가 부동산을 바로 팔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오늘 가갖고 한 4시쯤 가셔서 집 앞에 있는 중개업소 가셔서 우리 부동산 좀 팔아주세요. 그랬은 거야. 언제 오실 것 같아? 목욕탕 갔다가 6시까지 올게요. 팔려 안 팔려? 안 팔린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현금화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매매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찾았습니까? 그럼 그냥인데 금매로 내놔야 돼. 비싸게 싸게. 마음이 안 아파? 저도 아파요. 그럼 장기 거래가 어려워요, 단기 거래가 어려워요? 단기 거래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근데 8번은 뭐 그냥 금융 수준은 뭐예요? 금리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지만 많은 시장의 또 동향에 따라서 갈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보시고, 근데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자, 우리가 야매로 간다. 자구가 정량이죠. 자가 뭐죠? 자원 배분.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도 자원 배분의 기능이 없다, 있다. 공간도 배분되죠. 그 다음에 고한 기능 하면 안 돼요.
부동산과 현금을 교환할 수 있죠.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자고 가요창조예요. 찾았습니까? 약간 좀 여러분이 그 내용을 기본소를 보시면 아는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서 있는 게 가격이고요. 누워 있는 게 시간이에요. 그럼 중개업을 하시다가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되는데 매도자는 처음에는 싸게 팔아달라 그래요? 비싸게 팔아달라 그래요? 비싸게. 도둑놈들이야, 그냥. 1억 2천에 팔아달라 그러고. 근데 매수자는 어떻다? 비싸게, 싸게. 아이씨, 급매물 좀 달라 그런 거야. 9천만 원 딱 있으면. 그죠? 그럼 이게 맞나, 안 맞나? 안 맞나요. 그죠? 그럼 그 장에 대해 조절을 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럼 약간 실무에서는 매도자한테는 경기가 좋다 그래야 돼? 안 좋다 그래야 돼? 야, 중개 잘하겠다. 그럼 가격 올리라 그래야 돼? 내리라 그래야 돼요? 내려죠. 맞아요. 매수자한테는 경기가 안 좋다면 됐나? 안 됐죠. 이거 한 달 있다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바로 사죠, 그죠? 그럼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이 저자가 얘기하시는 거는 매수자는 이 이상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그죠? 그럼 내겠다는 하한선이다, 상한선이다. 상한선이고 얘 밑으로 받을까? 안 받으려고 하죠. 그럼 한계가 없다, 한계가 있다. 있다. 요 하한선 안에서 여기 접점에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디 하는지는 알아요? 그래서 매도자의 무슨 선? 하한선. 매수자의 상한선. 그 안에서 접점에서 가격이 형성 파괴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에 나오면 그냥요, 정보를 제공받아요. 받죠. 그 다음에 양과 질의 조정 기능도 할 수 있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면은 자, 오늘 일단은 여러분이 먼저 풀게 2번부터 풀어보세요. 2번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거 틀리면 진짜 심각해요. 이거 틀리면 집에 가야 돼요. 자, 기능이 무슨 정량? 저거 자 있어요. 자, 교환 있어요. 자고 가. 정이 빠졌죠. 비공개가 들어갔잖아요. 낸 이유는 기술됐었어요. 그러니까 비공개는 특성이다. 이건 기능이다. 특성이죠. 기능이 아니라는 얘기죠. 몇 번 정답? 4번.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3번을 풀어보세요. 3번이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부동산 시장의 특성입니다. 책을 뭐 커닝하면서 풀어도 괜찮아요. 근데 뭐 책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잘하셨습니다. 1번은 왜 틀렸죠? 장기가 아니라 단기라고 하셨죠. 수급 조절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럼 장기에 공급이 안 돼요? 단기에 안 돼요? 단기 안 되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이 조절이 쉽지 않아서 단기적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를 보시고요. 국지화 나오면 부동성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약간 3번이 그대로 떴죠. 유사한 부동산, 이게 애매한 아파트라도 그냥이야 지역마다 달라. 그건 개별성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돼서 시장이 부분 시장으로 나열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정부는 전체 시장을 봐야 돼요? 부분 시장을 봐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4번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 부동성이고 내구성, 개별성이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시장이 불안전함을 띠겠죠. 법적 제한이 많죠. 그럼 불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 관계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몇 번? 4번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이제 63페이지로 가봐요. 63페이지로 갑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 시장의 장기 단기인데 밑에 시장의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갑니다. 따라서 분석, 분류. 분석과 분류는 달라요. 그죠? 자, 오늘 갈게.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으로 분류해요? 불완전으로 분류를 해요? 분류, 그죠? 입술 잘해야 돼. 분석이야, 분류야. 분류. 분류는 불완전을 하는데 분석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시장 분석이 쉽다, 어렵다. 무슨 성 때문에? 그럼 토지마다 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서 완전 경제 전전한 이론을 시장 분석이 어렵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봐봐. 그럼 우리가 자, 똑같은 3층의 아파트가 301호와 302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죠? 그럼 똑같다, 이질적으로 다르다. 그럼 물리적으로 보면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이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자, 이 칠판 주기는 동일하다 보니까 같으니까 분석이 쉽죠. 근데 얘는 분석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죠? 그럼 분석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런가요? 그럼 이따가 물리적이라는 게 나오면 분석이 용이하다, 곤란하다, 어렵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같다는 전제를 하기 위해서 다음에 주택 서비스 이런 걸 나와요. 그러니까 주택 서비스라는 것은 자, 우리가 301호나 302호나 우리가 원하는 주택의 효용은 똑같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효용은 똑같다는 거죠. 그럼 효용으로서 같다는 것은 용도적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동질적으로 봅니까? 동질적으로 본다면 분석이 어렵다, 분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우리 부동산 시장이 원래는 완전 경쟁으로 분류해요? 불완전으로 분류를 해요? 그렇죠. 분석은 그냥입니까? 완전 경쟁으로 분석합니까? 완전 경쟁 저제로 분석하는 거야. 분위기 안 좋아?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불완전으로 분류를 하지만 분석이 쉬워, 어려워? 그럼 그냥 포기해야 돼,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하다가 학자들이 서비스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럼 그냥이야, 서비스는 똑같아. 그럼 동질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한다면.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팁을 가르쳐 줄게. 물리적은 나왔다. 그럼 분석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가. 내가 시킨 대로. 용도적이나 동질적으로는 분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거기 보시면 주택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럼 주택을 어떤 효용으로 본다면, 이질적 상품의 주택을 서비스로 개념으로 도입해서 용도적 동질화 시켰죠. 그럼 이따가 제가 팁을 드리면 물리적이라는 단어 나오면 그냥이야 분석이 어려워. 자, 그러나 용도적으로 동질한 상품으로는 분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출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주택 수요와 소유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게 예전에 딱 한 번 나왔던 게 주택 수요와 소유는 다르다. 그게 맞는 지문으로 딱 한 번만 나왔어요. 그럼 같아요? 글씨도 달라요. 다르죠? 찾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주택 수요와 소유는 다르죠? 주택 수요와 소유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럼 우리가 유효수요라는 얘기 배우셨죠? 그럼 유효수요는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살 능력도 있어야 돼요? 다 갖춰야 되죠? 살 의사와 살 능력을 다 갖춰야겠죠? 근데 잠재 수요라는 것은 살 의사는 있는데 살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능력이 생기면 유효수요가 될 수 있죠. 그럼 얘네들의 대상을 무주택 서민들이에요. 그럼 무주택 서민들은 자,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누가 개입을 해야 돼요. 정부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죠. 그런가요? 그러면 자, 요거는 이 소유라는 것은 거기 보시면 영어도 가야 되니까 하우징 니즈라고 돼 있어요. 그냥입니까?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만큼 주택이 필요한 거지 주택의 수요라는 게 아니란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정부가 이 주택이 얼마큼 필요한지를 그냥 이제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게 주택 소유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자, 중상층 이상들이 자기가 돈 있어서 사는 것은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는 거죠. 맞아요? 이건 시장에 맡겨서 자율균형을 조절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정부가 개입하는 건 수요에 개입해야 돼요? 소요에 개입해야 돼요? 소요에 개입해야 되죠. 맞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들어봤어? 보금자리 주택 그런 거, 회목주택 누가 개입한 거야?
정부가 개입한 거죠. 맞나? 근데 일선에서도 우리가 그냥 지금 민간 분양을 해. 민간으로 신규 분양을 하죠. 그럼 이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둘 중에서 개입하는 건 어디에 개입한다? 소요에 개입하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소요는 구매력이 낮은 저소득층에서 주택의 양가치를 따져서 저소득층에서 개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이 소요를 수요로 전환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구매력을 좀 높여줘야겠죠? 그러면 수요는 어떻습니까? 구매력이 동반된 고소득층에 대한 중상층 이상에 대한 유효 수요 계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한다는 건 어디 개입한다? 소요. 그럼 공공주택을 그냥에 대해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맞나요? 그 다음에 정부가 민간이 신규 아파트 분양 신청하는 거는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시장의 자유를 만들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무주택 서민들한테 집을 살 수 있게끔 장기 저리로 빌려줘야겠죠? 보금자리론 같은 거. 그러면 소요를 뭐로 전환시켜야 돼요? 수요로 전환시키는 해야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어디에 개입해서 소유 개입해서 수요로 전환시킨다는 거야. 그럼 순서가 수소야, 소수야. 소수 이렇게 하는 거지. 갑자기 떠오르는 건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수야, 소수야. 그러니까 소수에 뛰어드는 거지. 안 먹히지. 자, 그런데 지금 이거는 딱 한 번만 나왔기 때문에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개념을 보시지 그렇게 깊게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유량 저량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저량은 그냥이야 시점이야. 유량은 기간이죠. 그죠? 그럼 신규주택은 유량이고 재고주택은 저량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주택시장도 유량 저량이 다 없다 있다 있다는 얘기예요. 주택시장에 유량과 저량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만약에 A지역에 A지역에 정부가 분석했더니 2018년 1월 1일 현재 자, 이건 신규로 줬어요. 현재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존재한다는 건 신규입니까? 기존 주택입니까? 기존 주택이죠. 그런가요? 그럼 기존 주택이라는 것은 자, 이 백채는 이 시점에서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건 그냥이야 일정 시점이야. 그럼 일정 시점을 명시하는 것은 저자가 들어갔으니까 유량이다, 저량이다? 저량이에요. 그럼 이건 주택 유량이다, 주택 저량이다. 저량이 공급량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 살고 있어요. 집이 비어 있을 수 있어요. 공가가 생길 수도 있죠. 그죠? 멸치가 공가면 사람이 90채 살고 있죠. 그게 수요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보유하고 있는 양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입니까? 신규로 짓습니까? 2018년 12월 30일 날 150채가 됐다는 건 어머나! 이 1년 동안 몇 채를 지었어요? 50채 졌죠? 그럼 그냥이야 1년 동안이야. 그럼 1년 동안이라는 건 시점이야, 기간이야. 자, 재고야, 신규야. 신규 아파트를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그럼 요거는 주택에 대한 일정 기간이니까 주택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유량 공급량이 되죠. 그렇죠? 근데 50채가 다 팔려요. 미분양이 될 수 있어요. 그럼 10채가 미분양이면 40채만 사람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양이죠. 수요량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셔서 그럼 우리 부동산은 유량 저량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럼 단기는 그냥이요 저량이에요. 왜? 단기는 공급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장기에 가서 유량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래프도 이제 보시는데 그래프 보기 전에 자 우리가 그러면은 주택시장에서 주택의 유량과 저량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럼 주택의 유량과 저량에서 가져가실 게 자 저량은 저자가 들어갔죠. 그러면 그냥 돼요 시점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요 기간이 들어가야 되죠. 맞죠? 그럼 우리가 수요량과 공급량 중에서 자 공급량이 다른 게 자 보세요. 자 이 저량이라는 것은 지어지는 거예요. 이건 현재 존재하는 양이에요. 그럼 현재 존재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죠? 존재가 들어가고 자 이건 지금 어떻게 돼요? 50채만큼 공급이 되는 거죠. 공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요량은 어떻죠? 수요량을 봤을 때 자 지금 저량이라는 것은 아까 100채에서 10채가 공급하면 90채만 사람들이 지금 그냥 있어 보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50채 중에서 10채만 팔리면 40채가 미분양이 될 수 있죠. 그럼 10채가 사람들이 구매하고자 양이 바로 수요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한번 가볼게요. 지금 박스 있어요? 자 그러면 저량은 그냥이다 일정 시점이다.
공급량은 그냥이야 존재하는 양이야. 자, 수요량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보유한 혹은 구매하고자 하는 걸 나타내죠. 근데 유량은 그냥이야 기간이야. 그럼 공급량은 존재하는 거예요? 공급하고자 하는 거예요? 수요량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을 얘기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겨볼게요. 그러면 넘기시면은 이 저자분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단기는 공급이 된다, 공급이 안 된다.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단기에 대한 공급 곡선을 굳이 그린다면, 자 보세요. 지금 백채가 존재하는 일정 시점에서는 공급이 돼요, 공급이 일정해요.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기에 대한 절약 공급 곡선은 완전 수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백채가 안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장기는 그냥요 50채가 늘어났어요. 불가능하다, 장기는 가능하다. 가능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우상향합니까? 우상향에서 이 곡선이 나중에 움직이겠죠. 맞습니까? 할게요. 지금 저량 시장에 대한 단기 있어요, 단기? 단기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완전 수직이죠. 그래서 단기 수요가 증가하도록 가격 상승하더라도 수량은 불변이라는 거죠. 그럼 생산 요소 가격, 생산비가 하락하더라도 단기는 생산 공급은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안 늘어나요. 근데 장기로 신규주택이 50채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건 그냥입니까? 가능합니까? 그럼 단기는 저량이고 장기는 유량이라는 얘기죠. 그럼 유량 저량의 개념을 동시에 파악한다는 것은 주택이 생산 공급이 단기적으로 그냥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빨리 식기 전에 1번을 풀어보세요. 1번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다 쏠려 있어요. 1번에. 정답? 5번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많이 힘드시면은 물리적이 나오면 분석하기가 쉽다, 곤란하다. 용도적, 동질적 나오면 분석할 수가 있다라고 맞추시면 돼요. 여러분 화이팅! 이게 오래된 지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한다면 서비스라는 게 어렵거든요. 그럼 따라서 물리적. 그러면 분석이 용이 어렵죠. 곤란하다고 보셔야죠.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리적 나오면 무조건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딱 보니까 이번에 가시니까 용도적 동질화된 상품이라고 돼 있죠. 그럼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1번 우리는 개별성 때문에 그냥이야 다 달라. 그럼 불완전으로 분류를 하죠. 근데 물리적이지만 무슨 경쟁을 전제로, 완전 경쟁을 전제로 가는 것이죠.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까? 그러면 이론이나 모형으로 분석이 용이하다, 곤란하다. 용이하다, 곤란하다? 얘기 안 하면 제가 곤란합니다. 그럼 어렵다도 맞고 곤란하다는 건 어렵다는 얘기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러나 주택이란 이질성이 강한 제품까지 맞죠. 끊어보세요. 여기까지는. 끊었어? 근데 D가 중요한 거지. 용도적인 동질화된 상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분석을 하자는 얘기죠. 그럼 분석해서는 안 된다. 분석해야 한다. 해야 한다는 거죠. 오케이? 야, 분석한다. 맞아요? 근데 3번은 상식이야. 지역마다 똑같아 달라. 그럼 지역적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 수요에 의존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도출이 용이하다, 곤란하다, 어렵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곤란이 싫으면 뭐 어렵다 해도 되고 아시겠습니까? 4번 뭐하고 뭐가 바뀌었어요? 유량과 저량이 바뀌었죠. 바뀌었고 5번이 맞나요? 그러니까 주택시장에서는 유량의 개념뿐만 아니라 저량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주택금이 단기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기출인데 예전에 나오고 한 번도 출제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비스라는 단어를 이제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아예 끝내버리세요, 그죠? 다시 할게. 어려우면 그냥 물리적, 뭐 그냥 어렵다. 용도적, 동질적 서비스 분석할 수 있다. 알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에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완전 경쟁으로 분류해요, 불완전으로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하는 거죠. 얘기해봐.
분석이 아니라 입술을 잘 봐. 분석이야, 분류야. 분류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 문제 완전 경쟁으로 분류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분류야, 분석이야. 분석이란 말이야. 그때그때 달라. 그지? 아까 분류였죠? 그럼 그냥이야, 우리는 완전 경쟁이야, 불완전으로 분류를 해. 그럼 똑같아, 달라? 분석이 어렵네. 그래서 나온 게 그냥이야, 주택 서비스야. 서비스로는 똑같다는 거죠. 그냥 고개 흔들어봐. 이렇게 힘들면 물리적 남은 어렵다, 용도적 동질적 분석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도 힘들어 되게. 그죠? 20년 동안 강해보니까 이게 제일 먹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돼요. 됐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 64페이지로 가시면 4번 여가과정에 대한 주택 순환과정 주거분리라는 게 있죠. 자, 우리가 무슨 여가와 무슨 여가가 있죠? 상향여가와 하향여가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가과정을 통한 주택시장에 대한 변화인데, 오른쪽에 그 박스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출문제가 지금 벌써 몇 회예요? 30회죠. 그럼 어느 순간 그냥야 기출문제가 끊겨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안 했고,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출제원 들어갔어. 나밖에 없거든, 출제원 됐을 사람이. 그럼 내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출제를 해. 그러면 최근 걸 보죠, 최근 걸. 맞아요? 그럼 최근 걸 보내는 또 그냥이야, 또 최근 걸 봐. 보죠? 그럼 그러면서 언젠가는 끊겨서 안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이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그냥이야 끊겼어. 끊겨서 이 그래프는 예전부터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근데 해야 되는 게 기출이 됐긴 했거든요. 근데 좀 들어오는 것만 나가면 그냥이야 뒤져. 막 뒤져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래프 자체가 좀 약간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데, 일단 상향여가와 하향여가를 그냥요 바꿔낼 수 있어요. 바꿔낼 수 있죠. 대화를 하자. 뭐가 나올지 궁금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 하고. 자, 우리가 재건축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러면 새 건물이 그냥요 노후화가 돼요. 부시죠. 그럼 다시 또 재건축하죠. 어머, 그냥이야 순환을 해. 순환을 하죠. 그런가요? 그럼 여가과정이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자, 새 아파트로 바뀌면 그냥이야 질이 높아져. 그죠? 그 다음에 하향이 됐다는 것은 고가주택이 저가주택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이야 저가주택이 공급이 많아지니까 원하는 사람한테 배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따가 불량주택은 시장의 실패다,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돌아갔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긍정적이고. 공가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냥이야 집이 비어 있어야 돼. 이 공가도 하나의 중요한 대상이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는데, 상향여가와 하향여가를 이제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시간을 딱 봤더니 5분 안에 끝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50분 되면 다 가봐야 되니까 일단 문제를 좀 분석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넘기도록 할 텐데, 일단 1번을 딱 보시면은 오늘 다시 가시면 1번의 정답은 몇 번? 5번. 하실 수 있겠어요? 물리적 나왔다, 분석 용이하다, 곤란하다. 용도적 동절로 나면 한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단기와 장기가 똑같아요, 다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답 몇 번? 5번. 자구가 비양이야, 자구가 정양이야. 비공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죠. 그래서 이 비공개가 국지성이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잡고요. 3번에 1번 시장이 수급 조절이 어렵다는 것은 언제 어려워? 단기에 단기. 맞아요? 단기에 조절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급등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지화 나왔어. 국지화. 부동성이죠. 부동성이고. 자, 유사한 삼성 레미안 아파트도 지역마다 가짜 달라. 부분 시장별로 나열되어 있다는 것은 지역마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3번이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개별성이다, 부동성이다? 부동성이 들어갑니다. 근데 4번을 가시면 지리적 위치 고정성, 내구성 때문에 시장이 불안정이 뛴다는 거 맞죠? 법적 제한이 적어요, 많아요? 불안정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